27세기의 발명왕 휴고 건츠백 즈음 우주에서 의식을 잃고서 얼마쯤이나 되었을까? 랄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달이 벌써 수평선 저 너머로 기울어지고 사방은 캄캄하였습니다. 몸은 무겁고 손발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채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은 바다에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랄프는 순간 아리스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운전사도 핸들 위에 엎드려 있었지만 비행차는 자동 조정 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락을 면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리스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랄프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리스는 이미 바다에 떨어져 가라앉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랄프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리스는 바다에 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리스는 다시 유괴된 것입니다. 랄프는 꼼짝없이 적의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장난 비행차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비행차를 옆에 갖다 대었을 때 강력한 마취제 같은 것을 던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을 때 페르나는 아리스를 유괴한 것입니다. 좋아, 페르난 녀석. 두고 보라. 랄프는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시 빨리 페르난의 뒤를 추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랄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막상 어디로 추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빛의 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랄프는 있는 힘을 다해 마비된 몸을 이끌고 조종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쓰러진 운전사를 조수석으로 옮기고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분 후 랄프는 빛의 탑 꼭대기에 비행차를 착륙시켰습니다. 그는 맨 먼저 경찰에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전력을 다하여 페르난과 아리스의 행방을 찾아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곧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의 항공 관제탑으로 하여금 현재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차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찾고자 하는 페르난의 비행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상에 착륙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으로 지상까지 샅샅이 조사해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페르난은 아리스를 납치하여 안전한 장소를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랄프는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한 생각이 번갯불처럼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랄프는 이제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곧 우주교통관제본부에 물었습니다. 현재 지구를 떠나 우주 공간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이 없는지요? 약 1시간 전에 리제놀 AK-40이라는 이름의 화성인이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향해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랄프의 추리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1시간 전이라면 랄프가 그 고장난 비행차를 만나기 30분 전이 됩니다. 페르나는 화성인 리제놀 AK-40의 우주선을 우주 공간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리스를 유괴한 즉시 그 우주선으로 달려가서 화성을 향해 날아갔을 것입니다. 랄프는 급히 빛의 탑 전체 관측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그가 발명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랄프는 곧 운석 발견용의 레이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레이더는 우주 공간을 샅샅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리제놀의 우주선 같은 것을 지구로부터 약 6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찾아냈습니다. 됐어. 페르난, 기다리고 있거라. 곧 붙들어서 목을 비틀어주마. 그는 이렇게 외치고 나서 빛의 탑을 나와 곧장 뉴욕 우주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뉴욕 우주공항에는 랄프의 전용 우주선 카시오페이아호가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시오페이아호를 발사장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랄프가 카시오페이아호의 조종석에 앉아 조종탑 출발 허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대의 지상차가 질주해왔습니다. 그것은 세계 정부 수상의 승용차였습니다. 1초가 아까운 시간이어서 랄프는 초조해진 눈으로 지상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랄프는 우주선의 트랩까지 나와 지상차에서 뛰어내리는 젊은 세계 정부군 장교 한 사람을 맞았습니다. 장교는 랄프에게 경례를 하면서 수상각하로부터의 연락입니다. 박사님. 하면서 한 장의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친애하는 랄프 124C41+C. 이번 사건은 참으로 불행한 일로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6우주경비대를 당신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출동시켰습니다. 뭐든지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세계 정보의 수상으로서 당신이 그런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류를 위하여 꼭 있어야 되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생긴다면 큰일입니다. 범인의 추격은 우주 경비대에 맡기십시오. 나는 당신이 지구를 떠나는 것을 막겠습니다. 제18대 세계 정부 수상 켄트리지 K4 플러스 랄프는 그 편지를 계속해서 2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장교를 바라보았습니다. 랄프는 생각했습니다. 수상의 명령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랄프는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수상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교가 랄프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우주선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랄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주사를 놓아 잠재웠던 것입니다. 한 15분이 지나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랄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리자놀과 페르난을 추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분을 데리고 떠나 주십시오. 잠시 후에는 깨어날 테니까요. 전 지금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 쓰러져 있는 장교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드디어 랄프는 우주로 향했습니다. 랄프는 사람들이 안전지대까지 물러서는 것을 본 후에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주선 카시오페이아호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카시오페이아호는 시속 12만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진공의 우주 공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리자놀과 페르난이 탄 우주선은 이미 70만 킬로미터 저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주선의 속력은 카시오페이아호보다 느렸습니다. 카시오페이아호는 12시간 정도만 달리면 충분히 그들을 뒤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랄프는 진로를 정한 후 우주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력을 내어날았습니다. 우주 비행에서 일단 진로만 정해놓으면 별로 할 일은 없습니다. 랄프는 초조한 마음으로 레이더를 바라보며 스크린 속에 하얗게 빛나는 리자놀의 우주선 모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랄프는 페르난이 혹시나 아리스를 괴롭히지나 않나 하여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페르난을 돕고 있는 리자놀이라는 화성인 역시 나쁜 놈임에 틀림없을 것이었습니다. 랄프는 아리스가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초조한 가운데 시간은 흘렀습니다. 랄프의 우주선과 리자놀의 우주선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접근하는 몇 시간 전에 랄프는 라디오로 페르난을 불렀습니다. 페르난,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어떠냐? 나의 뒤에는 우주 경비대의 우주정이 수십 척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도망쳐도 넌 곧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라. 그리고 아리스를 돌려주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세계 정부 수상에게 부탁해서 처벌은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어떠냐? 페르난, 알아들었다면 대꾸를 하라. 그렇지만 페르난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랄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페르난의 우주선을 뒤쫓을 돌이 밖에 없었습니다. 카시오페이아 호위 망원경에 페르난이 타고 있는 우주선의 모습이 10시간이 흐른 후에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후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입니다. 랄프는 정확하게 우주선을 추격했습니다. 이윽고 페르난의 우주선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랄프는 카시오페이아호에 장치되어 있는 강력한 자석 장치를 가동시킬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멋진 솜씨로 조종하여 페르난의 우주선 진로를 가로막아가면서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마침내 가까워진 적의 우주선 모습을 응시하면서 랄프는 자석 장치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강력한 자석의 힘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척의 우주선은 서로 당겨져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맞붙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미 랄프는 우주복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권총을 들고 적이 우주선에 뛰어들어갈 태세를 갖추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하여 페르난이 떨고 있는 모습이 또렷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랄프는 권총을 쏘았습니다. 권총 광선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녹색의 광선이 번쩍였습니다. 페르난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랄프는 우주모를 쓴 채 급히 우주선의 문을 열어 젖히고 적이 우주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적 우주선의 문에 손을 댔을 때 그것은 이상하게도 잠겨있지 않았으며 쉽게 열렸습니다. 이상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랄프는 긴장을 풀지 않고 권총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랄프는 얼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리제놀이라는 화성인이 우주선의 어딘가에 있으리라. 아마 조종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리스도 틀림없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랄프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종실로 다가갔습니다. 와락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페르난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력이 없는 세계이므로 바닥에 쓰러져 있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었습니다. 랄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다른 방들을 차례차례 뒤져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뒤졌지만 어느 방에서도 화성인과 아리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분명 이 우주선 안에는 없는 것이 확실했습니다.